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금요일 브리핑룸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들이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정치보복과 해묵은 과거 들추기로 인한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경제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경제를 모른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를 정치라 생각하고 경제 주체들을 단순히 약자와 강자로 이분화하고 자신들은 약자의 편이라고 아직까지도 국가 운영을 맡아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경제관념을 가지고 입만 열면 양극화와 격차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밑에 있는 어려운 서민들을 끌어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앞서 나가는 그리고 잘 나가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견인해 나가야 되는 그런 그룹들을, 그런 사람들을, 그런 경제 주체들의 발목을 잡는 각종 경제정책과 세제들에 대한 장황한 궤변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걱정됐습니다. 2월 임시국회 동안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어서 2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국회가 들여다볼지 알 수 없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민생 투어를 다니면서 약속드렸던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공안정국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공안정국이라고 불러도 과히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세월호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전임 해수부 장관과 차관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되는가 하면 전직 국방부 장관은 구속이 되었다가 가까스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직접 나서서 가짜뉴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들을 고소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가짜뉴스, 과연 가짜뉴스가 문제인 걸까요? 자신들에 대한 비난, 비판 여론이 문제인 걸까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자유까지도 그게 뭐가 문제되느냐라고 외쳤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네티즌들을 적극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정부의 타이틀이 내로남불인지를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댓글을 달고 자신들에게 비판을 가하는 뉴스나 자신들에게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악성 댓글을 달고 그런 것들을 퍼뜨릴 때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오죽하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이런 악성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담담하게 생각하면 된다라고까지 말한 대통령이 아닙니까?
정말 이런 일들을 자신들의 우호 세력들이 상대방에게 가하는 이런 일들은 그들의 말처럼 더불어민주당 문건의 표현이었나요? 양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법을 빌어 처단을 하겠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강정마을의 구상권은 강정마을의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상권은 그토록 쉽게 과감하게 포기했던 정부가, 그리고 각종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웬만한 경미한 불법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그토록 자신들에게 비난을 가하는, 비판을 하는 그런 목소리에는 이토록 발끈하는지. 야당 10년, 야당 9년 해보니 여당하는 이 시간이 꿈같이 달콤하기만 해서 잠시 잠깐 따끔한 소리도 그냥 듣고는 못 넘어가나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여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입니다. 칭찬하는 사람들, 칭찬하는 세력을 오히려 멀리하고 쓴소리하는 사람들, 비난에 귀를 열어야 이 정권의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티즌들의 입을 법으로 막으려 한다면 그 끝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이토록 공안정국 공포정치에 가깝도록 전임 정부의 국정과제나 정책들을 실행했다는 이유로 잡아가둔다면 문재인 정부의 말로에서 몇 명이나 그 단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국민들은 벌써부터 궁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의 속셈이 하나둘씩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회에서 민의를 반영한 국민 개헌을 물리치고 청와대발 문재인표 개헌을 시도하더니 이제는 집권 여당이 나서서 자신들의 개헌 초안이라면서 어제 개헌 초안의 내용을 내어놓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내용들이었습니다. 연초 국민들을 놀래켰던 헌법 개정 자문위원들의 헌법 개정안 초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장 특징적으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안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파만파 문제가 생기자 황급히 대변인의 실수였을 뿐이다라고 덮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수일까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는 국가 운영, 국가의 정책과 통치를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데모크라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다수제, 즉 과반의 국민이 원하면 그 과반의 국민이 원하는 대로 질서를 정하는 그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 앞에 붙은 자유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지향점,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자유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성, 우리를 지금까지 존립케 한 방향, 우리를 여타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다르게 만든 그 방향인 자유라는 목표 지점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만 남고 자유가 없어진 민주주의. 그 앞에 어떤 것도 와서 붙을 수 있는 민주주의만큼 위험한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갖는 속내라고 봅니다. 이 속내가 드러난 것이죠. 헌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의 안의 면면은 더욱 심각합니다. 사회적 경제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이사제와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내용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의 경제체제를 몰아가는 그런 식의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는 자신들 정당에 무슨 정당집을 만드는 것인지 온갖 것들을 다 전문에 넣겠다라고 합니다. 촛불 정신을 넣겠다라고 합니다. 헌법이라는 것이 한 국가가 50년, 100년 어떠한 그림을, 큰 그림을 가지고 갈 것인지 국가의 운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런 계획 지침서 같은 것입니다.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로 총화가 모여져서 헌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지층들만 환호할 개헌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방선거와 결부시켜서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속내인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공무원들이 파업하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는 그런 날들이 멀지 않은 그런 형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개헌, 국민 여러분 원하십니까? 개혁하자고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개혁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올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바꿔보자고 자신들이 인기 있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스리슬쩍 국가의 기틀을 바꿔보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지방분권 개헌이니 기본권 강화 개헌이니 라고 떠들어댔던 속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을 통해서 명명백백 드러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실종되고 대한민국을 지탱해오고 이토록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던 시장경제 대신에 사회적 경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경제의 성장 엔진을 꺼뜨리는 그런 것들이 헌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공수처까지도 개헌에 넣어서 못을 박겠다라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깨시라고. 헌법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지지 세력과 호주머니 안에서 만지작거릴 수 있는 공깃돌이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헌법을 개정하는 중대사에 정파적인 그런 편견과 몽리를 부리듯 자신들의 주장해온 설익은 정책들을 헌법에 대목박으려는 그런 시도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오늘 4년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 권력을 잡고 나면 아무리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다지만 그동안 그토록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의 4년 중임제 주장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월입니다. 2월은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오는 달입니다. 청년 실업이 통계를 낸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잃어버린 20년 하면서 일본이 왜 저 지경이 됐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을 잃어버렸다던 일본이 지금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기업들이 그리고 상점들이 난리라고 합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어디를 갈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왜 일본은 저토록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끝도 모를 경제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그 원인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더 이상 기업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들고 또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하나도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강성 귀족 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다른 일반 근로자들보다도 강한 그들의 기득권 그리고 말로만 비정규직 하면서 그들 정말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정규직 고임금 근로자인 그런 소수의 근로자와 노조의 편에만 서는 이 정부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일은 요원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오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일자리위원회를 만든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위원회 사람들의 일자리만 만들었다라는 조소까지도 나올 지경입니다. 벌어들이는 것은 없는데 세금은 높아지고 일할 자리는 없는데 학교 문턱을 내몰리듯 나와야 하는 청년들의 미래는 누가 보상을 해야 합니까? 이런데도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때 그토록 자신들의 지지, 과시용으로 내세웠던 각종 대형 포털 사이트의 댓글들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그 위세가 가히 세상을 깜짝 놀랄만 하게 했던 달빛기사단, 문꿀 오소리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이 아무리 댓글을 달아도 그 댓글이 불과 8개월 된 정부를 원망하는 그 댓글들에 묻혀서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을 지경입니다.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고소할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한때는 그들이 진정한 민의의 장이라고 그렇게 떠받들던 포털 사이트의 댓글들에 제발 눈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다. 이것을 냉철하게 풍자한 벌레소년의 평창유감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진정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벌써부터 평창 이후 북한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대북 행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이후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땀 흘려 올림픽을 준비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노력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선수들과 그 선수들을 돕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평창올림픽 관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북한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그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자꾸 멀어지고 이랬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온 선수들의 모든 땀과 눈물을 자유한국당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